음, 예,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어떻게 잘 네,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홍 예, 선생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 학기라서 수고 많으시죠? 여름 학기 여름 학기 때도 부단히 다니 이 강의를 강의를 쭉 하고 있죠. 또 먹고 무식한 살, 뭐 무식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이 여름 강의까지 뛰면서 이게 참, 무식한 그 미 학부생들 참 인문학적으로 아, 교화시키기 힘들죠?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지. 무식하죠. 뭐 매 학기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그런 어떤 챌린지를 만나니까 어, 이게 뭐 굉장히 뭐 챌린지가 있어야지 또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챌린지가 또 뭔 도움이 되는 챌린지가 그 않고 챌린지가 아니야? 그냥 성질만 막 성막 막 돋구는 막 이런 황당한 이런 근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치.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야 뭐 다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 거기 그렇게까지도 참 그냥 굉장히 우리가 한국에서 이 자랐을 때 그런 음, 걸 느낀 거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노멀이라는 정상의 범주가 그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이 정상의 범주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쉽게 음. 왕따 되고 뭐 그러잖아. 이게 좀 그치. 그래서 놀림감이 되고. 사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느낀 거는 이 정상의 범주가 되게 넓어. 좀 그런 건 있어. 네, 굉장히.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의별 인간들 다 본다고. 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라든가 그 아주 진짜 야, 뭐 엄청나. 엄청나요? 뭐 5초 전에 얘기한 건데 금방 그 요즘 특히 이 short memory problem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억에. 그러니까 숏 메모리가 아니라 사람 말을 그러니까 숏 short term 어텐션 이제 숏 어텐션이겠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short-term memory 이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해요. 그런데 그냥 5초 뒤에 다 잊어버려. 음. 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하고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즘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다 오토 세이브에다가 뭐 휴대폰도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두뇌를 이제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두뇌 담당을 하니까 이 컴퓨터나 휴대폰이. 그러니까 음. 뭐 하여튼 그 젊은데도 막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게 어텐션이 숏 어텐션이 되면 음. 어차피 기억이란 것도 집중 아니에요. 이게 어, 흐름이 그렇지. 그냥 사건의 연속이잖아. 음. 근데 집중을 못하면 그 사건의 연속으로 해서 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음.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유튜브도 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동영상은 한 3분짜리, 심지어는 1분 이하짜리. 그것도 만족 못해서 그렇지. 뭐더라? 그 틱탁인가? 틱탁은 틱탁. 분이 더 숏하거든. 다시 그치 그 그렇지. 굉장히 그 티칭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그 아주 요즘 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 어텐션 그 학생들 이게 집중이 사실 그 5분 이상 집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상인 사람들도 계속.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려를 해야지 이 무슨 강의 내용만 갖고서 막 그냥 몇십 분을 했다가 그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일단 문제는 그냥 그 어텐션 이슈, 그 포커스 같은 거 이거 오랫동안 못 하는 거는 뭐 그거야 다 서로가 아는데 근데는 기억 장치가 굉장히 무너지더라고 많이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그걸 기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서 그러니까 자리 바꾸면 다 잊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어텐 그걸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기억 그리고 요즘 많은 대학들이 이 클로즈 노트랄 그 테스트를 잘 안 해요. 이제는 오픈북 오픈노트 테스트지. 뭐 테스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식으로 바꾸고 그런 건 좋아. 그 어떤 면에서 더 사고를 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픈북 오픈노트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기본적인 암기가 떨어진다. 그런 거 암기해야 될 건 있거든. 너무 이제 암기 위주로 나가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 암기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음,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게 발전이 안 되지 이게. 나중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게 기억력 문제가 이게 나중에 그 디멘시아, 그 치매 문제하고도 이게 나중에 이게 맞닥뜨리는 문제라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그 기억의 문제다 우리가 한번 철학적으로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인과성에 대해서 한번. 아, 그치. 인과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에서도 인과성을 굉장히 탐구를 연기론. 깊게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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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양 철학에서도 원인과 결과, 예. 그 사실 원인과 결과가 디벨롭 시킨 게 바로 과학이란 것을 탄생을 시킨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예. 그 예측, 커자가 무슨 그럼으로써 이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이제, 근데 그렇죠.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이 음, 경험 있잖아요, 경험.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명상을 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벌써 한 15년 이상을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에서 기본은 이 경험이거든요, 경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험, 이 우리가 생각해 명상이라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생각이 음, 아니라 그 음, 몸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몸에서, 몸의 느낌, 네, 호흡과 호흡, 몸의 느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체렘이라 그러거든요. 어, 그 그 부처 단전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단전호흡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단전 호흡은 뭐냐면 호흡이 굉장히 깊은 호흡이거든요. 음, 근데 일반 이제 불교 전통 음, 비파사나는 뭐 선 전통이랑 선불교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어디에 단전에다가. 음. 단전이라는 건 뭐냐면 배꼽 3인 삼천. 차크라 여기서 예, 예, 예. 그 요 에너지 서킷 예? 뭐 예, 예. 그 거기에 아랫배에다가 한 점, 그것도 한 점이야. 한 점 음, 집중하고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굉장히 어,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아랫배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거의 안 움직이고. 그리고 집중을 그 한 점에다 놓고 하는 거죠. 이게 단전 호흡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남방 불교에는 비파사나를 하잖아요. 비파사나는 음, 뭐냐? 부처가 그 남방 불교는 초기 불교의 네, 수행을 굉장히 예,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부처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부처는 어떻게 음, 호흡을 관찰하면서 음, 몸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무슨 안았다 무슨 경들이 있어요. 초기 경들 거기에 보면 예, 수행 법이 나오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야, 몸의 느낌. 예, 그래서 뭐 저는 비나야 피타카, 뭐 아비달마 피타카, 수트라 피타카, 그거 뭐 트리피타카 그 세 개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런 거 그거 소위 말하는 예, 그 아미달마 소승불교 아, 아비다면 그러니까 그 소승불교라고 이제 그 용어가 좀 약간 부적절하긴 한데 음, 그 테라바다 부디즘 지금 남방불교 음. 지금 거기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소승불교 경전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음, 이제 그런 부처가 어떤 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해서 그 경전에 대해서 수행하는 음, 경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음, 거기 보면 호흡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몸의 느낌,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최종 단계는 그 나라는 거 아니야. 음, 생각의 나. 그 생각의 음, 나를 내가 관찰을 해서 이제 그 깨달음, 순수 컨셔스니스,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음, 나태니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음, 근데 내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초보 아니에요, 초보. 가장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몸의 느낌이거든. 음, 그러니까 이 몸을 관찰을 해보면 사실 그 내가 확실한 거는 몸의 느낌밖에 없잖아, 사실상. 음, 왜냐하면 세상도 계속 변하잖아. 음,
계속 변한단 말이야. 음, 몸의 느낌도 계속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음, 감정도 변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러나 남아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알아차리는 나. 그러니까 서브젝이 있는 거지. 주체가 음, 있고 음, 그 음, 알아차림이 있고. 근데 그 주체는 이 객관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알아차리는 그 자체밖에 없거든. 외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체 음, 안에, 우리 느낌 안에 그 외부가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음, 외부와 나는 분리가 될 수 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커잘러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커잘러티는 외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커잘러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네. 그러면 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이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음, 외부는 우리가 확실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음, 경험하는 거 경험 우리가 경험 이상인 건 없잖아. 그치. 그렇죠? 모든 게 우리가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 커잘러티라는 게 그 외부 대상에서 커잘러티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음, 파악해서 이게 커잘러티라고 얘기하는데 인과성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이 주관적인 그러면 그런 인과성이란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 근데 흉을 보니까 내가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흉을 보니까 휴먼 커잘러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아는 지식이란 거는 관념의 다발이고 음, 관념은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휴물 얘기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게 그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해가지고 이제 휴문이 이제 경험론의 대표자 그리고 저쪽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론의 프랑스 합리론의 이제 경험자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잣대는 어떤 이성의 그런 어떤 경험 이전에 근데 이제 흉 같은 경우는 무슨 그 경험 이전에 뭐 이성의 합리성인 이런 거는 사실 다 이 경험에 의한 그런 어떤 파생물인데 그래서 항상 그 경험을 먼저 두고 인과성이라는 거는 사실상 휴메 시각에서 볼 때 나름대로 앞에 벌어진 일과 뒤에 벌어진 일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성적인 관찰에 의해서 그거를 인과적으로 연결시킨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시간상의 접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선우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우 앞과 그, 뒤가 예. 그 그 인과성이란 거는 하나의 두 개의 현상이 있다면 두 개의 현상을 내가 그 경험 안에서 발견을 하고 음. 합리적으로 인간성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 힘의 입장은. 그건 아니 그 인과성을 그 합리론자들을 비판을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합리론자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틀 안에 그 원인과 결과를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그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건 얼마든지 그 인과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질 않고 얼마든지 경험에 의해서 그 동시다발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그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얼마든지 그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원인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런 원인 때문에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 것이 결국은 합리론적인 해석이잖아요. 그 과학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네. 이용을 하고 귀납법이니 뭐 연역법이니 뭐 이런 식. 근데 이제 흉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든지 그건 원인적인 제공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얼마든지 다르게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식으로. 근데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서 중요한 게 휴m 같은 경우 내가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에 휴m 같은 경우 읽은 기억이 나는데
휴먼한테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센스 퍼셉션이잖아. 이 감각 지각. 감각지각. 예, 감각 이게 센서리 퍼셉션이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논의는 그 담론은 철저하게 어떤 우리나라 그 감각 지각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성이고 뭐고 그런 것도 다 감각 지각에서 파생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그 감각적인 그런 지각 있잖아요. perception.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시간상의 앞과 뒤가 있고 그거를 인지하는 우리의 그 감각 지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휴m 같은 경우 그 주관적 그 회의론자라고까지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 주관주의적 관념론 철저하게 그 감각 지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인식론에 있어서 거대한 그 전환인데 프랑스 철학자 그 대륙의 합리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떤 객관적 실제 진리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움직이지만 휴m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그 경험에 따르는 감각 지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이런 그 주관주의적 관념론을 이렇게 크게 부각을 시킨 사람이고 나중에 칸트가 그 영향을 받지. 그 자기를 독단의 점에서 깨게 했다라는 게. 흉 다음에 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칸트는 어. 대륙의 합리론과 소위 말하는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물 자체에 선을 그어버리지. 우리의 인식이 순수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근데 그러니까 합리론자들 이 칸트가 보기에 합리론자들이 합리적 해석하지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뻗어나간 게 그 도저히 이 합리적 이성으로 순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까지 그 물 자체 영역까지 건드렸다는 거야. 이거는 이 얘기에서는 휴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흉 이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흉 이전에는? 휴 이전에 뭐가 누가 있자니? 흉 이전에 또 사상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 영국에 사실 휴이라는 그 데카르트 나오고 휴 나오고 당시에 그것이 이제 흉 이전에 로크야? 존 로크, 루소, 뭐 로크 휴, 뭐 루소. 그런데 그렇죠. 그쪽이 또 다 지금 영국의 경험론자에 들어가게 되죠. 네, 사상들은 다르지만 뭐 그럼 자연주의, 합리론자는 누구 어떤 합리주의자는 이제 그쪽 그 저기 뭐 흉 데카르트가 이제 대표적이죠. 스피노자, 데카르트 뭐 이렇게. 흉이 비판한 그럼 합리론자는 누가 있을까요? 휴미 이제 비판하는 그 합리론자들은 당연히 그 데카르트의 그 방법적 회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어 아, 데카르트가 먼저지. 그다음 이제 데카르트가 뒤에 이제 먼저라고? 데카르트가 그렇죠. 그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이제 철저하게 음. 그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게 그 철저하게 철학의 문을 열었죠. 결국 그러나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신 중심의 사고로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나 형, 이제 내가 보기에는 고 박사님이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 왜? 칸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데카르트를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니, 칸트는 나중에 나왔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오고 칸트가 그 종합하려고 그랬다면서. 그렇죠? 데카르트가 그걸 나오고 때 그다음 칸트가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오고 휴미 나오고 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칸트가 칸트가 두 둘을 가지를 종합을 하려고 종합하려고 했다고. 그랬던 거지. 종합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네, 네. 그 자기를 독단의 잠에서 깨게 했다는 거 이제 휴메의 그 주관주의적 관념론. 고 박사님이 네. 아까 그걸 데카르트라고 그랬어. 칸트. 내가 데카르트라고 했어요? 어, 칸트라고 그러지 않고? 안 그랬어. 데카르트라고 그랬어. 네. 난 칸트라고 그런 것 같은데. 칸트. 하여튼 어쨌든 근데 나중에 이제 잘못했나? 오케이. 네, 10분 후에 어, 잠시만요. 네, 음. 어떻게 된가?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나중에 그런 어떤 순수 이성 비판, 칸트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렇게 나오잖아.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럼 제가 어, 질문 하나 할 텐데요. 예,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리주의란 뭔가요? 합리주의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 이성? 이성의 그 잣대를, 그러니까 이성의 그 합리성을 이제 잣대로 음. 진리를 찾아 이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리론자들은 이게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경험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이성 이런 것들이 그럼 이성이란 어, 뭐야? 이성이란 뭐,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는 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 서구에서 이성이란 건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서구 사상에서 이성이란 무엇인가? 서구 사상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거 이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데아와 플라토 뭐 서구처럼 플라토의 뭐 주석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 그렇지. 이데아와 이성과의 관계는 뭐예요? 그 사실 그 서구 철학에서 이성의 그 발전이라는 것이 그 사실 뭐그 플라톤 이전부터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그 전에 그 프리소크라틱 피리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결국 이데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성 세계에서는 파악이 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이제 주관적인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말해서 제가 볼 때 그 이성이라는 서구의 그 개념은 철저하게 그 객관성 확보라는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각 지각이니 경험이니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잖아. 이게 굉장한 이제 상대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성에 대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성의 개념을 끌어들인다고요. 이제 사실 아, 플라톤도 그 객관성을 어떤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이성을 그렇지. 끌어들인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에요. 그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 그 음, 사람들의 믿음이, 아, 왜냐하면은 이데아라는 거에를 이제 일단적으로 객관적 실제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 객관적 실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각 지각이라든가 본능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객관성을 담지할 수가 없죠. 이거를 그러니까 몰아서. 이데아가 객관적 실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플라톤한테는 당연히 그렇지. 그럼 이데아라는 게 그 이상적인 그 뭐 천국과 그렇지. 같은 개념인가? 그렇지.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실제죠. 그것이 그럼 그 그때부터 이분론이네. 이게 어, 이성 예.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 현실 세계는 어. 플라톤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섀도우 그쵸, 완전히 그림자겠죠.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 음, 자체가 그 음. 이원론자라는 것은 굉장한 논쟁거리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대에서 해석을 할 때 그걸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했지. 플라톤 자체는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완전히 분리를 시켰냐, 그 이데아와 그 현상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플라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안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나오고 그 이슈는 많이 던지는데, 다시 말해서 뭐 분율설, 뭐 참여설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그 과연 그 이거를 어, 사실 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이데아 세계를 참여하고 있는지, 이게 이런 건지에 있어서 끊임없이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하거든. 그걸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가를 플라톤 같은 경우 많이 조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이걸 갖다가 자기의 그 논리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굉장히 그 이분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게 음 뭐 하여튼 뭐 여기까지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네. 또 시간이 그러면 많이 아니 이게 걸리지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그 이제 합리적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불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플라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분론이 이 그 근대 철학자들이 음. 데카르트 이전 철학자들은 굉장히 이분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탐구를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음, 끊임없이 기독교 철학의 근간이 되었고, 기독교 그 철학의 근간이 됐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도 그렇고, 토마스 아퀴나스, 뭐 플레이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
지금 그런 그 후대에 기독교 철학, 중세 철학 영향을 미친 데다가 끊임없이 그 칸트까지 칸트의 물 자체니 뭐 데카르트의 어떤 그 방법적 회의의 그 어떤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뭐 계속 그거의 연속이라고 보니까 결국 화이트헤드가 이게 결국 플라톤의 주석이다. 예, 결국 서양 철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휴m 같은 경우가 이게 메이저 스트림이 아니에요. 그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휴m 같은 경우는 굉장한 챌린지였다고 사실 그 어떤 경험론을 이제 끌어들인다는 게 사실 그쪽은 내가 볼 때 항상 그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 근데 주류는 어떤 이 서양 철학을 이끌었던 주류는 상당 그 합리론, 그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 이런 식의 어떤 합리론이고 그 합리론적 줄기고 네. 그 비주류는 그 헤라클레이토스 있잖아요. 네. 그 거기에서 이게 끊임없이 강물을 흐른다. 네. 예, 두 번 뭐 그런 얘기 하죠. 사실 이게 흐름의 연속에 초점을 둔 것들은 계속 비주류어 왔어요. 이게 똑같은 이제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휴m 같은 경우 불교하고도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지을 왜냐면 불교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이제 경험이 실제인데 불교에서 볼 때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죠. 나중에 그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알겠지만은 휴음과 불교와 휴음과 화이트헤드 뭐 엄청난 이 이게 이게 봉합될 수 없는 그런 이 영역이 있어요. 이 휴음과 이 해석의 차이, 이 인과론의 차이라는 게